맹탕 정책이 나왔다, 매력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좀 집중하는 그런 공급 대책이라는 것은 이거를 지금 9월 내에 할 거예요. 단기 매수세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단을 밀어내는 효과가 오히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조금 특이하게 일요일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언제 발표되나 이제 시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일요일 발표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시간이 확정이 되었죠. 자, 내용을 보면 예상대로 역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공급 대책의 내용에 방점을 좀 두기보다는 이번 대책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죠. 정부의 정책 발표가 왜 늦어지느냐. 저는 이제 약간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읽어보려고 했나, 어떤 대책에 조금 더 실효성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고심을 했었던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급 대책뿐 아니라 수요 대책도 일부가 나왔습니다. 사실 당장 강하게 시장을 자극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이 수요 억제책에 우리가 좀 유념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오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선 정리를 했어요. 9.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제가 좀 적은 것은 예상대로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용을 보셨다면 뭔가 확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를 좀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중심의 부분, 공공 부문의 어떤 확대, 공급책, 이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새로운 것은 없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공공 부문의 어떤 확대, 공급 확대 방안이 사실상 많은 어떤 주택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진짜 원하는 공급은 아니라라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는 터무니없는 어떤 이야기를 막 양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추진하는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앞으로도 줄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얼마나 속도감 있고 좀 계획적으로 실행해 나가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공급이 정말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오늘 내용 중에도 보면은 인허가가 아닌 착공 중심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인허가든 착공이든 어차피 지금 당장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날짜 시간을 언제 둔다 하더라도 그게 실현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주택 공급 대책은요 어느 정부에서 하더라도 항상 매력적인 공급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존재할 수 없다. 자, 공급이 사실은 부족한 시점에서 주택 공급을 하면 항상 늦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항상 놓쳤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많이 좀 지연됐던 부분을 이 정부가 지금 또 받아서 한다 해도 그게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무엇이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발표하더라도 매력적인 대책이 나오긴 어려워요. 당장 내일 아침에 주택이 2, 3만 가구가 바로 공급이 바로 되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공급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려면 물량이 어느 정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공급을 내어야 됩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될 때 공급 대책을 내어야만 어느 시점에서 공급 물량이 확 줄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충분한 공급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어떤 바보 같은 정부가 갑자기 공급 대책을 막 내서 지금도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역시 매력적인 공급 대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은 항상 좋은 대책이라고 평가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정부 역시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 대책이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힘은 매우 약하다. 더군다나 새로운 내용이 파격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내용에서 좀 중요한 건 그래서 추가된 수요 억제 방안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강한 규제가 확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짚으면서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뭐 내용을 볼 게 별로 없어서 제가 그 대책 전체 자료는 다 봤지만 그냥 심플하게 정리된 내용들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일단 충분한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 어느 정부에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중요한 거는 공공택지는 LH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직접 시행을 해서 하더라도 이게 그 아무래도 뭐 공공으로 진행했을 때 빠른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과연 매력적인 공급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의 사업 속도를 제고하겠다라는 부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그 사업 속도를 늘 좀 당기고 싶죠.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현실적으로 이 사업들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입지에 대한 공공택지 분양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뭐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 전환 정례화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비주택 용지를 전환해서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얘기하면 주택에 그만큼 어떤 택지지구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필요한 상업지구라든가 이러한 지역들이 다 주택으로 공급되게 되면 그만큼 인프라가 없는 그야말로 그냥 주택만 들어가 있는 베드타운의 어떤 색깔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공급만 생각하면 숫자로만 따져본다면 그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렇게 돼서 개발된 어떤 택지지구 어떤 신도시 내지는 그러한 지역들의 가치가 앞으로 더 좋아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계속 이제 뭐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공급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생기는 어떤 이제 문제점들, 누가 좋아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어떤 공급이 아니라 그냥 지금 숫자에 좀 집중하는 그런 공급 대책이라는 것은 좀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이 항상 아쉽게 좀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도심 내에도 양질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뭐 도심 내 유유부지, 노후시설 확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보아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노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재건축을 해서 좀 빠르게 공급하겠다. 그리고 공공청사를 또 국가가 직접 인허가를 내서 빨리 어떤 청년주택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사용 하는 그런 부지, 통폐합, 학교 용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또 주민 공급으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도심의 유일부지, 이제 여기 유일하게 좀 굉장히 구체적인 지역들이 나왔던 게 이런 건데요. 성대 야구장 그리고 위례 업무용지 한국교육개발원 강서구 공공시설 부지 요 지역들에 대해서 4,000호를 공급하겠다. 이제 굉장히 이번 정책 내용에서 아쉬운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유일부지에서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준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요 내용도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노원 마들이라든가 몇 곳 이제 하계 5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 얘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입지에 또 원하는 공급의 방식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도심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요것은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좀 이런 좀 내용들이 앞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 있기는 한데요. 이거 역시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잘 취합해서 하겠다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개선 요거는 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추진했던 공급에 대한 대책들을 좀 더 다듬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얹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적극적인 어떤 그 사업 추진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계속 보여진다면 공급이 빨리 된다라는 사인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정말 심리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겠구나라는 안정감을 주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제도도 종합적으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전히 이 내용 역시 신선한 내용은 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을 해서 신속한 인허가를 하게 하고 뭐 소음 평가 기준 합리화해서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좀 더 공급을 빠르게 해줄 수 있도록 기부 채납 부담도 완화시켜주고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신속한 공급 모델을 또 확대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영상에 공급의 하나의 한 방향으로 모듈러 주택, 모듈하우스를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택단지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조금 반가웠습니다. 뭐 약간 예상해보기에 그런 가능성을 점쳤던 것인데 그래도 뭐 어쨌든 정부 내용 안에 제 예상했던 정책 하나가 좀 신속하게 하겠다는 속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추가됐다는 부분도 한번 살짝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향후에 수도권에만 매년 27만 호를 공급한다. 그래서 총 135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30년까지. 이게 착공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말 정부가 그렇게 신속하게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갔을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고 사실 그리고 요거 매년 27만 호라는 기준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방향의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공급의 기준이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상이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 공급으로 다 담아야 될 것인가 약간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부 발표 내용은 있었고요. 역시 뭐 새롭고 신선한 내용 그리고 강력하게 시장에 어떤 쇼킹한 어떤 그 공급으로 인식될 만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따로 짚진 않겠고 더 중요한 내용이 뒤에 있죠. 바로 이겁니다.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니까 사실 아주 매력적인 대책은 사실 만들어내기는 어려웠고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이 완전히 차분하게 지금 이렇게 안정화되고 있는 환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인식하다 보니까 살짝 수요 억제 카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불법 행위를 뭐 좀 조사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좀 그 무난하게 어느 정부에서나 항상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요 관리 내시라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에 바로 시행령 개정을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개정해서요. 조금 더 뭐 세분화,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도 규제하고 뭐 이렇게 양식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적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출 의무가 확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 투기과열 지구거든요. 근데 투기과열 지구에다가 더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역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강남 3구와 용산이 해당되지만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은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제출 증빙 서류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규제 지역 LTV 강화하는 거 9월 8일부터 시행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지금 50% 이제 개선돼서 40%로 적용이 되고요. 비규제는 70%로 동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LTV 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의 경우에 50에서 40%로 한도가 더 줄어드는 거. 그리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는 수도권에서는 이제 LTV가 0이 된다라는 점. 이것도 9월 8일부터 시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세 대출에 대한 일원화. 그래서 지금 약간 보증사별로 약간 상이하게 운영 중인데 수도권 규제 지역은 2억 원으로 일원화해서 모두 전세 대출에 대한 1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9월 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토어제 지정권자 확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빠른 대응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지금 9월 내에 할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카드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이 토어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더 늘린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네, 시세가 지금 계속 높게 찍히고 신고가 계속 거래가 되는 마포, 성동 이런 지역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9.7 대책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 확대 기대감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건 심리인데 심리 시장의 강력한 어떤 쇼킹한 정보, 어떤 공급 확대에 대한 쇼킹한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어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공급 대책보다 수요 억제 부분에서 조금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규제 강화 사인은 곧 매수 사인이다. 우리 예전에 규제 지역이 문재인 정부 때 하나씩 확대됐던 과정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규제가 되는 곳은 곧 뭡니까? 올라가는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과거에 규제 지역 확대되는 것처럼 지역 확대처럼 아주 유사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토어제가 지금 확대 지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곳들, 예를 들어서 마포, 성동, 강동, 과천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시세가 견고하게 올라가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면 여기가 규제가 되면 이제 갭 투자가 불가해. 이제는 저기는 갭으로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돼. 그나마도 안 되는 거야. 대출도 적었지만 그나마 갭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가 된다면 서둘러서 매수하겠죠. 그리고 6.27 대책처럼 이제 만약에 뭐 예전에 토어제 지정이 되면 그 2기일부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것들은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들어가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매수로 조금 더 강하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매수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단기 매수세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좀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좀 빠른 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10월 말에는 통방회의가 있죠. 통화정책 방향회의가 있어서 한은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11월도 있지만 10월, 11월 예상을 해볼 때 11월보다는 10월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까지 맞물면서 좀 더 어떤 핵심지의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고요. 즉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어느 지역이 된다면은 요 흐름을 받아가는 하단으로 흘러가는 에너지가 더 강화될 것이다. 매수 에너지가 다시 또 하단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에 에너지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수 타이밍은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빠른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더 주저주저 하시는 것보다는 빠르게 결정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이번 정책이 맹탕 정책이 나왔다. 약간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하실 거라면 더 에너지가 강화되기 전에 그리고 핵심 지역들의 어떤 상승이 더 뜨겁게 나오기 전에 규제가 되기 전 들어가야 된다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 전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흐름이 또 하단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만약에 매수의 의사가 있는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환경이시라면은 조금 더 빠르게 대상지를 확정 지으시고 대상 물건 몇 가지 중에서 조금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제 이번 대책 나옴으로 해서 당분간은 조금 시장 흐름을 저는 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토어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나오게 되면 이거 역시 악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많이 올라간 지역은 쉬어갈 것인데 토어제 지정이라는
강수를 둠으로 해서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단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오히려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현명한 판단 내리시고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